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고맙다와 단군신화의 유연성,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의 왜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물과 고기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화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에 실려 전하는 단군 신화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단군 왕금 시절 환웅은 단군의 아버지고 고마 곧 웅녀는 어머니였습니다. 고조선 단군 왕금의 제2문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문화 기호가 고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녀할 때 우리는 곰자 계집여자라고 하지만 중세어 문헌을 보게 되면은 곰이 이음절인 고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맙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형태 분석을 해보면은 곰을 뜻하는 그 고마에다가 같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 비읍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고맙다의 역사 문화적인 심층적 의미는 당신의 은혜가 고마와 같고 웅녀죠. 어머니 조장신의 은혜와 같고 단군 왕건과 같고 하느님과 같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웅녀를 고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마는 경건하게 삼가서 흠모할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근거는 조선왕조 중엽의 유이춘 선생이 엮었던 일종의 한자 자전이죠. 신중유합 하 3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공경영자, 삼가할 권자, 그 다음에 흠모할 흠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고마경, 고마건, 고마흠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고마경, 고마건, 고마흠을 정리를 하면 고마란 경건하게 흠모할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이 공주가 용비어천과 권삼의 15를 보게 되면 고문자, 나루진자를 고마나루라고 적고 있습니다. 웅진즉 고마나라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또 지금도 그 솔숲에 가면은 곰나루 솔숲에 가면은 곰신을 모시는 웅신단이 있습니다. 웅진을 웅천이라고도 하고 웅주라고도 했는데 이 웅주를 곰웅자 고울주자를 곰꼴이 이제 되는데 이 곰꼴에서 골의 기역 앞에서 곰의 미음이 자음적 변해로 공꼴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공주로 그렇게 한자의 훈과 소리를 빌어서 적은 것이죠. 신정동의 여지승감의 웅계의 지명이 20억이나 되고 웅신단 경내에 세워놓은 돌비에 새긴 전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마, 곧 곰토템, 곧 수조신앙인 곰숭배는 북방 샤만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원시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캐쪽과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죠. 아이누를 비롯한 중국의 어른춘과 어원가, 그리고 허저와 다울 등의 여러 종족들이 이러한 곰 숭배, 하나의 곰이 어떤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원시신앙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종족들이 공유했던 전설 가운데 사람과 곰이 혼인하는 유민 교구형 전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조선의 단군 신화의 그런 내용과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어른춘 결의들의 조상이 곰이라는 성애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관련의 곰 토템, 고마 토템은 고맙다로 대표되고 지명에서도 문화적인 상징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마, 곰 토템 관련의 지명 분포와 나라 이름, 백제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단군 신화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곰나루, 고마나루의 웅신단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배경이 단군 신화와는 서로 조금씩 달라졌을 뿐 기본적인 화선은 사람과 고마, 곰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 웅인 교구형에는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72년 공주시 웅진동 곰사당 자리에서 돌검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무령왕릉 맞은편 남쪽 언덕의 비탈에서 발견된 것인데 지금은 공주 박물관에 보관을 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곰사당 오른쪽으로 곰같이 생긴 돌을 다듬어 비를 세웠는데 이런 여러가지 참 아리고 쓰린 사연을 새겨서 넣은 비문이 있습니다. 흔히 장소의 혼, Spirit of Place라는 장소성의 관점에서 고마, 곰나루와 웅신단의 설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성을 중시하던 관점은 전래해온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런 전통 지리적인 어떤 큰 흐름을 관풍안이라고 하는데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풍안의 관은 눈에 보이는 지형과 지색이고 풍이라 하면 거기서 살고 살았던 사람들의 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교육,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 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나루의 경우 곰나루, 고마나루의 지형과 지세 등 경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고마나루의 전설이 지명유래가 어울릴 때 이를 고마나루 장소에 혼이 깃들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말 속에 영혼이 깃들인다고 믿었던 언영설, 푸세이세어리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 정보들은 앞으로 특정한 장소의 문화지도를 만들거나 혹은 지식맵, 나리즈맵을 만들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곰의 음독계열과 한자의 뜻으로 적는 훈독계열의 지명이나 방사형에는 어떤 형태소들이 있을까요?
표기수단으로 한자의 소리를 들려온 음독계열의 진흥에는 이음절, 소위 그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형의 고마형과 고마가 한 음절이 줄면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는 폐음절형 고음, 그리고 고음의 어떤 변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형과 금형이 있습니다. 흔히 장소의 혼이라는 장소성의 관점에서 살폈던 고마, 곰나루의 그런 어떤 웅신단의 설화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가 가운데서는 가장 보수적인 것이 산과 강 이름입니다. 그런 예로서 금강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보기 3에서 금강의 경우를 들었는데요. 금강의 이름은 대동지지에 보면 원래 고뭉자, 내천자, 물하자, 웅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마, 곰을 훈으로 하는 나라 이름에 백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백제의 어원과 관련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행하는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문화 기호론 쪽으로 민족 언어학 쪽으로 볼 때 민족 언어학 백제는 비류와 온조로 이어지는 건국시조의 혈통이나 백제를 세운 그러한 어떤 북악 혹은 백악을 중심으로 한 맥국의 서울이었던 우수주, 지금의 춘천이죠. 를 포괄하는 백제 초기의 지명을 보거나 백제의 백이 그 한자의 소리로 볼 때 두 가지로 읽습니다. 백이라고도 하고 맥이라고도 하는데 글자는 하나인데 소리가 두 배 이상으로 나는 것을 복성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나 맥이 같은 글자이면서도 서로 소리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백제는 맥족이 세운 나라이고 백제는 맥제로 읽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맥족에 예맥할 때 맥은 곰을 뜻합니다. 본초강목의 자료를 보면 그 맥이라고 하는 것은 식철사웅이라 쇠를 먹고 곰과 아주 흡사하다. 이거 실제로 쇠를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문화적으로 하나 어떤 민속학적인 상상력으로 보면 이거는 철기 문화를 활용하거나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지배를 받게 됐던 그런 어떤 상징성도 없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어의 문화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고주선의 제2문화가 아직도 화석처럼 남아서 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려주는 고조선 관련해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커다란 흠결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삼국사기만 보면 우리의 역사는 신라가 건국한 기원전 57년부터였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일제의 식민사가 중국의 동북공조에서 이러한 삼국유사 고조선 단군왕건 관련해 1500년의 역사는 그것은 도저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것입니다. 교환전이 잘라내고 일본은 전애들은 우리들보다 400년이 앞서는 역사 그런 민족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의 모든 고조선이나 부여나 발해까지도 모두가 자기들의 지방 정권이라고 그렇게 역사 왜곡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를 대응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이련의 삼국유사가 저술된 지 약 80년 뒤 공면왕 12년 1363년 당시 종일품 수문화 시중이었던 행총 이암선생이 강화도 해운당에서 단군세기를 썼습니다. 그 단군세기를 보면 47분의 단군들이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발생과 발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에 1500년 동안에 한 단군 왕검이 150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47분의 단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80년 뒤에 새로운 사실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은 세종 11년 1429년에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세우고 단군을 나라의 국조라고 그렇게 세종께서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은 2015년 12월 중국 공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산사성 인분시 질그릇도자 절사자 도사유적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30년 조사 발굴 끝에 그 도사유적에서 요임금의 왕성토와 그럴 문자 요임금 요자가 나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순할 때 요임금이 그동안은 전설성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 2015년 12월이 제가 한 2달 뒤에 2016년 2월 중하순에 제가 길른 외국어 대학에 한 1년 가 있을 요람으로 갔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기술이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시발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죠. 그런데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을 봅시다.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단군 왕검이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해서 한 시점이 언제냐? 그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는 해, 경인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임금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단군도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이지. 자기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글쎄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엮은 삼국유사 사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깊도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런 제가 편저를 낸 일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단군의 사적이 있는 부분을 별입기자, 다를이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기의 기는 제가 보기에는 삼국사기 본기에 기록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본기와 별입기자, 다를이자니까 본기와 다른 점이 삼국유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고 다른 것을 통합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실체적 역사적인 어떤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단군 취재 1500년 동안에 단군 세계에 나오는 47분 그런 열성조를 그 자리에 놓고 우리 역사 기술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유사와 사기는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상공회사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역사의 물건을 터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 왜곡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단군이라는 샤머니즘, 고마라는 토템이 융합된 고조선 제2문화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얼굴에 값하는 문화기호의 형태가 고맙다이고 고맙다는 고음 토템의 문화기호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 고조선 단군 신화의 제2문화가 투영된 바 고맙다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논증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 지도나 지식맵을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역사문화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